앵커 브리핑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하반기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인가 아닌가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요. 근데 기준금리 인하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결국 시장금리가 내려가야 소용이 있는 거죠. 근데 시장금리가 내려가려면 아주 중요한 선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미국의 국채 발행량이 잘 통제가 되면서 그리고 수요가 이걸 받쳐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앵커 브리핑에서 그 얘기를 자세히 좀 짚어볼까 합니다. 아마도 하반기에 이제 가장 큰 관심을 갖게 될 건 미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국채가 그것도 8월부터 12월 사이 단 5달 동안에 발행이 된다는 건데요. 왜 그러냐? 사실은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는 미국의 국채 발행이 정말 거의 1달러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왜냐? 미국에는 부채 발행 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1월 달에 그 한도 유예 기간이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 뒤로 지금까지는 전혀 국채를 발행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신규 국채 발행이 전혀 없고 만기가 다 돌아온 국채만 만기 연장을 하기 위해서 발행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곧 부채 한도 협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부채 한도 유예 기간이 생기게 되면 갑자기 미뤄뒀던 국채를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5달 동안 얼마나 많은 국채를 신규로 발행해야 되느냐. 그 금액이 무려 2조 달러어치입니다. 미국이 건국한 이래로 5달 만에 2조 달러어치를 발행한 것은 이번이 아마도 처음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 아마도 딜레마를 갖게 될 텐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 2조 달러 되는 엄청난 국채 물량을 만약에 대부분 다 단기로 발행한다. 그러면 미국의 MMF 시장 같은 곳에서 이걸 소화해줘야 되는데 이미 MMF 시장에서 워낙 많은 미국의 국채를 사놨기 때문에 더 이상 사줄 만한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장기채로 발행한다. 이것도 또 문제가 있는 게 뭐냐? 바로 장기채 금리가 급등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난해 9월 18일부터 지금까지 3번에 걸쳐서 기준금리를 1%포인트나 낮췄지만 여러분 10년물 국채 금리는 거꾸로 9월 18일부터 지금까지 무려 0.8%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에서 이런 전략을 갖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1단계로는 단기채 중심으로 어떻게든 발행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할 겁니다. 장기채는 최소화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단기채를 사줄 주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2단계는 뭐냐? 바로 스테이블 코인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자, 그걸 위해서 지니어스 법안이라는 걸 준비하고 있죠. 일단 상원을 통과했고 곧 아마도 지니어스 법안은 민주당도 찬성하기 때문에 압도적인 표차로 아마 미국에서 의회를 통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니어스 법안이라는 게 뭐냐?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 안으로 넣는 겁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건 또 뭐냐? 그러면 달러 등의 가치를 연동해서 아예 고정시켜 놓은 거죠. 즉 1달러를 1스테이블 코인으로 아예 딱 고정을 시켜 놓은 게 그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근데 이걸 육성하는 게 도대체 미국에 뭐가 좋으냐? 바로 미국의 국채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육성하려는 겁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 업체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느냐? 현물 달러를 가져가서 스테이블 코인 업체한테 맡깁니다. 그러면 이 현물 달러를 스테이블 코인 업체는 단기 국채를 사는 데 씁니다. 원래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 테더 같은 경우에 USDT를 만드는 스테이블 코인 업체인데 처음에는 달러를 맡기잖아요. 이걸 갖고 위안화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중국 국채를 샀다가 미국 정부한테 아주 크게 제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는 스테이블 코인 업체들이 이 달러가 들어오면 이걸 전부 다 미국의 단기 국채를 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지게 되면 아무래도 단기 국채 매수 주체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게 미국 정부가 생각하는 계획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니어스 액트라는 걸 통해서 앞으로 이런 단기 국채를 사주는 그런 수요처를 만들면 MMF에서 이제 더 이상 사줄 수가 없는 상황에서 뭔가 단기 국채를 사줄 수 있는 주체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 단기 국채를 왕창 발행해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부채로 다급한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급발진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자, 지니어스 액트에 아예 규정을 해놨는데 법으로 어떻게 놨냐. 자,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만큼 달러를 현금으로 갖고 있거나 아니면 단기 국채, 그것도 90일 미만의 단기 국채를 100% 보유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그러니 앞으로 지니어스 액트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면
단기 국채를 사줄 수 있는 정말 좋은 일종의 물주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은 이런 달러 패권의 양날의 검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왜 그러냐? 달러 패권은 당연히 강화되겠죠. 왜 그러냐면 달러 패권, 달러를 더 많이 사용하면 달러 패권이 강화되고요. 그리고 달러 수요 확대가 되니까 이건 분명히 달러 패권에 도움이 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탈중앙화된 그런 화폐이기 때문에 이 달러 패권에 대한 미국의 장악력, 이건 떨어지는 아주 오묘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과연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크는 게 미국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이건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정말 미국 국채를 다 사줄 수 있느냐? 이거 약간 시장 규모가 조금 작다는 게 문제가 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 규모는 현재 시총이 2,300억 달러입니다. 이게 현재 유통되고 있는 국채의 0.6%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 전체 국채 시장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거거든요. 근데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2028년이 되기만 해봐라. 그때 되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지금보다 10배 더 성장해서 2조 달러어치까지 이렇게 시장이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시장이 커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2028년까지 미국의 국가 부채는 최소 8조 달러, 그리고 트럼프 감세한 BBB 법안 때문에 심지어 10조 달러까지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2조 달러어치 사준다는 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약간은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죠. 미국의 자금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으로 돈이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미국의 금융 시장에서 돈이 줄어드니까 이게 미국의 금융 시장한테 절대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원하는 건 뭐냐? 미국의 자금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으로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남미에 들어가 있는 돈, 중남미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들어와서 이 달러의 패권을 강화해 주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브라질에서 여기에서 격분을 하면서 미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을 했고, 그리고 미국에서 브라질에 대해서 50% 관세를 부과하는 거, 이거 전부 다 그 기반에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키우려는 미국의 야심, 그리고 어떻게든 브라질 통화를 지키려는 브라질 대통령의 그런 어떤 결박한 심정이 결합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가져올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